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너무 비도 계속 오고 좀 축축 처진다는 느낌이. 네, 장마 때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처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 정도로 습했나?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습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습도 때문에 잠을 깰 정도로 맞아요, 습하더라고요. 비도 스콜처럼 와요. 우기의 한가운데요. 이 기분이 축축 처지는 게 날씨 때문인지 대통령 때문인지 최대한 명랑하게. 네. 첫 번째 사연은 여자분이 보내준 사연인데 저희 얼마 전에 그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같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구나.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되기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 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40대 후반이고 1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 모 정치인 팬카페에서 만나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누구 팬카페였을까요? 당연히 둘 다 정치 성향이 같고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딴지일보도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열혈 애청자죠. 총수님이 한겨레에서 방송할 때부터 모조리 챙겨보기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 민주당 열혈 지지자와 같은 공통점이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었어요. 마치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진 것처럼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해주는 접착제 같았거든요. 행복한 사연인데요? 여기 맞지 않는 사연인데. 자랑하려고 사연 그러네요. 보내신 거 아닌가요? 영장 지르는 사연인가요? 그런데 약 3년 전,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터진 후부터 이런 장점이 저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를 보고 크게 분노한 건 우리 부부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휴대폰을 잠시도 놓지 않습니다. 저는 총수님 방송만 챙겨보기도 가끔은 버거운데 남편은 어지간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은 죄다 챙겨보는 것 같아요. 총수나 이동영 작가 방송은 물론이고 처음 들어본 채널들이 구독 목록에 빼곡합니다. 방송을 안 볼 때는 포털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써요. 아우, 민주시민이시네요. 네. 아들이 유튜브랑 게임 중독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의 SNS 중독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오죽하면 저희와 서로 SNS가 연결되어 있는 지인들이 따로 연락이 와요.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면서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기가 무섭게 각종 모임이나 집회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과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술을 마시면서 흘러갑니다.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이도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저희와 같이 집회도 나가고 촛불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의 그런 모습 때문인지 집에서 정치 관련한 얘기를 나누는 걸 불편해하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 2달 전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왔다가 국힘과 윤석열 지지한다는 직장 동료와 멱살 잡고 주먹질까지 했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최근에는 그대가 조국 영화를 보고 와서는 혼자 밖에서 술을 먹었는지 아파트 단지에서 인사불성이 돼서 울다가 주민신고까지 들어가고 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순간에는 조국 장관님이 미워질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술 버리는 문제. 왜 울어 울기는. 술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파트 앞에 술을 드시고는 울었을 것이다. 네네. 아, 남들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차며 웃어넘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쁘게 바뀌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24시간 분노에 치를 떨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정치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가정도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밤새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동안 오롯이 모든 집안일과 가족에 관한 대소사는 이제 오직 저 혼자만의 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 총수님이 방송에서 긴 싸움이 될 거니 각자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거다 싶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서 명랑하게 싸워야 하지 않겠냐. 당신은 조금 쉬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너무나 서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서운해 결국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지하게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이혼 도장을 찍자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희한하게 제 속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바라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에 피해가 갈 정도로 커뮤니티나 SNS 중독에 빠진 것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지혜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남편분이 저랑 좀 비슷하신 상황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계속 남편에게- 읽는 동안에 계속 한숨을. 저도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요즘 힘드니까 이해 좀 해라, 이해 좀. 왜 그전에는 이해를 안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더 이해를 해라. 더욱더 더 많은. 그렇죠. 더 이해를 해라. 지금은 내가 진짜 이머전시 아니냐. 이머전시. 이 여자 이혼 시켜버려야 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남편 힘든데, 지금 말이야. 진짜 남편분 어떡하면 저 불쌍해. 불쌍해. 남편분 불쌍해. 아니 근데 이제 이분도 사연자분도 사실 반대 성향이 아니고 심지어 같은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든가 봐. 지금 이 사연자분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남편이 이렇게 그냥 마냥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막 24시간 SNS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막 밤새 분노에 치를 떨면서 막 글을 쓰고 뭔가 이게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못하시고 계속 거기에만 몰입해 있으니까 이제 야 이러면 힘들겠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거기서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의 글을 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현생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현생을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분 근데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몰입이 되죠. 과몰입. 정치 과몰입 현상.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과몰입됐다. 근데 이분은 과몰입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거기서 뭐 회사 동료들과 주먹 다짐을 한다거나 뭐 술을 먹고 이게 그 제어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성향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셨으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요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이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이 이유만으로 이혼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단물 뒤에 숨겨진 그런 약간 쓴맛이 드러나니까 이건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피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혼까지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유독 제 반대 성향의 남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저 진짜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만났던 친구가 본인은 되게 중립적인 척을 했어요. 제 앞에서. 되게 중립적인 척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눴던 대화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걔는 거의 무슨 진보 진영 사람들은 다 빨갱이, 북한인 줄 안다. 그래서 지희랑 결혼하면 평양에 아파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놀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인민회의 이런 거 매번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농담을 막 하면서 쓰레기네요. 놀았다. 그래, 그건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뒤에 그 친구에게 이제 들은 거긴 한데 그냥 모자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뭔가 본인 겉으로는 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중립적인 척해서 제가 깜빡 속았던 거죠.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 남편 같은 분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도 마음 통한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우울감이 조금 해소가 된다거나 좀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분은 아직 그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내가 한동안 이 커뮤니티에서는 활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글은 보지 말아야지 이것조차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24시간 매달려가지고 글도 쓰고 보고 막 잠도 안 자고 분노에 치를 떨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남성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몰입돼 있고 빠져 있는데 여기다 대고 뭐 아무리 올바른 말, 똑바른 말, 정신 똑바로 박힌 말 해봤자 안 통한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 번에 이 남자한테 충격요법으로 나가자. 파랑색 막 똑바로 나가자. 야 이럴 게 뭐가 있냐. 주말마다 나가자. 야 집회 가야 돼 오늘. 무조건 가는 거야. 야 일어나 집회 가. 술 마실 시간이 있어. 집회 가자. 가자. 한 달만 돌리는 거죠. 남편을 아주 완전 그냥 에너지를 다 아니 소진시킬까요? 근데 막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가지고 막더 깊이 빠져 막 거기. 근데 이제 아내분이 과하게 된 걸 보면은 남편분이
이건 우리 집 가정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는 자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미러링. 미러링이죠. 정확합니다. 이거 역시 이 정신과적인 이게 요법 중에 하나예요. 남편 아주 그냥 회사인데도 계속 링크 보내고 이거 봐봐 기사 봐봐 정상이야? 계속 오히려 못 살게 보면 남편이 뭐해가지고. 약간 질리지 않을까? 아 이건 생활이 안 되잖아. 아, 그것도 뭐 이렇게 미러링. 극단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뭔가 근데 미러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차라리 이 사람한테 계속 당신 좀 정신 차려야 돼. 당신 좀 상담을 좀 받아봐. 이래봤자 아우 나 진짜 안 들릴 것 같아. 근데 뭔가 약간 그, 뭐 아까 정신과적인 치료요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가족끼리만 오롯이 보내는 시간으로 한번 가지면서 남편분의 태도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기왕이면 만약에 그렇게 갈 거면 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주의 관계를 확 시키는 거니까 약간 무슨 정신없이 계속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뭐 액티비티 계속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스케줄을 꽉 짜가지고 뭐 하루는 뭐 하이킹하고 하루는 뭐 이거 패러글라이딩 하고 막 이렇게 그럼 완전 액티비티 많이 가능해. 뭐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로 가셔야겠네요. 대신 이제 휴대폰 연락이나 뭐 이런 것들 아예 끊고 여보 우리 좀 여행 좀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기 때문에 또 이걸 그만해라고 하면은 와 너는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척 하더니 아니었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배신감 느낄 수도 생각해보니까 있어. 나 집 나갔었는데. 아 가출하셨어요? 네, 예전에 랭크 보니까 네. 남편이 왜요? 약간 너무 세게 발언하는 거 아니냐, 너 혼자서 너무 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난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랑 못 못 산다. 산다. 지금 몇- 나갔잖아. 며칠이나? 3박 4일. 나가서 이제 힐링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복학사셨나요? 아니요, 전혀 힐링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가시방석. 저는 사실 이런 정치적인 거를 빼면은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 워커홀릭? 워커홀릭인 남자여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잠을 안 자고 먹질 않는 거예요. 거의 5일 동안 안 자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한두 시간 잠깐 졸겠지만 진짜 계속 그 작업대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막상 몰입해서 잘 모르는데. 몰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다 먹을 거를 갖다가 입에 넣어줘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넣어줘도 잘 씹지도 않아요. 안 먹고 그리고 계속 좀 쉬어라 잠깐만 자라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너무 막 속이 타들어갔는데 그때 느낀 거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아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그냥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남자분도 사실 지금 이제 이 대선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 이 남편분한테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면 아내분이 집을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 너랑 못 산다. 너랑 못 산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구슬러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어. 맞아.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때 집을 나갔던 게 남편과 대화로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남편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 그럼 난 못 살아. 근데 하여간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화로 조율이 될 정도면 우리한테 사연 안 맞아, 보냈을 거예요. 맞아요.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아내분이 내가 이혼까지 확 얘기해버리고 정말 이혼을 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든 게 아니라 그 이혼을 실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근데 그 전에 극단적인 한번 행동을 액션을 취해서 충격 요법은 필요하다. 정말 가슴에서 파란 깃발을 꺼내고 같이 나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랑 못 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집을 나가서 남편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좀 바뀌면 다시 연락을 해라. 라고 좀 하든지. 남편이 지금 너무 지금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대화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솔직히 이런 뉴스들을 깊숙이 보면 되게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진짜 이 나라를 떠야 되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드는데 또 주말에는 그냥 뉴스를 좀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누워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를 끊는 게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든 3일이라도 남편분에게 어떻게든 뉴스, 핸드폰 이런 거를 좀 끄고 잠수 아닌 잠수가 좀 될 수 있도록 아내분이 좀 잘 해주시면은 아마 진짜 3일만 뉴스 끊어도 그런 것들 좀 머리에서 빠져나가면 괜찮아질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뉴스 보지 마라 막 계속 이렇게는 못하니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행 가시는 것도 진짜 괜찮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조금 길게 가시면 더 좀 그래서 좋겠다. 뭐 외국으로 뭐 한 열흘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은 더 좋고. 여기 글에서도 심지어 아내분의 입장의 글인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니까
너무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너무 서운해했다. 이거 당신이 조금 치워야 할 필요 있다. 저도 그 말 들었거든요. 야. 이거 혹시 저기 형부가 아, 근데 싫어하는 게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치에 그거. 대한 관심을 좀 쉬어라 이건데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정치 관련돼서는 아내랑 말이 다 통하고 아내랑 나는 서로를 100% 이해해주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뭔가 선긋기 하면서 너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운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 정치 이슈가 아니라 나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친구가 뭔가 나에게 이제 딱 벽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느끼는 그런 서운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지금은 뭐 남편분한테 뭘 푸시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뭐 지금 당장 진짜 뭐 이혼 도장을 찍던가 치료를 받던가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 좀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약속한 시간을 좀 정하면 좋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면 나도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뭐가 달라지지 않고 당신이 너무 힘들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상담을, 치료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단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거도 나쁘지 않다. 별거도. 왜냐면 이 남편은 그만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의지인데 누가 맞습니다.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지금 너무 없는데 그 꼴을 계속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완전 이게 부하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점점 이혼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 거야. 그래서 시간을 주되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을 조금 분리하면은 조금 남편도 내가 지금 이게 나 혼자 뭐 하는 짓이지? 나도 사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뭐 나라도 나라지만 내 아이도 못 챙기는 아빠가 무슨 나라를 걱정해. 내 아이는 지금 아빠 없는 애를 만들어 놓고 나라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한다고? 좀 뭔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비참한 현실로.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만 잃은 것 같죠? 아이랑 아내도 잃어봐.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정치에 관심을 줄이고 이쪽 관련된 방송을 조금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냥 조금 재밌는 것들 많이 들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좀 관심은 거리두기 하면서 조금 가야지 않고 저도 제 정신 상태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우리 남편분도 스스로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내분이 같이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저 방법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대로 조금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이혼을 생각하시는데 당장 이혼하는 거는 맞아. 또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못 찾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그 남자만 일배하고 그러면 어떠실까요?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일배가 우리 주변에 은근 많다니까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못 찾아. 살짝 이제 이런 분노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 잘 알아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같이 한번 좀 극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10년 넘게 뭐 아이가 이제 11살이라고 하면은 이혼은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평소에 별로 문제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을 지금 점점 문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의 글을 읽으니까 약간 의미심장한 것이 병원에 가서 진지하게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이혼 도장을 찍자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희한하게 재석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바라고 있었나? 문제는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 아니 보세요. 갑자기 10년 자기의 넘게 진심을 알게 됐어. 10년 넘게 같이 살면은 한 번쯤은 혼자 살고 싶고 나 혼자만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맞아. 걸리적거리거든. 그런 마음은 이해해 드릴게요. 네. 그런 마음은. 아. 근데 정말 한번 혹시 진짜 남편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분리를 해보면 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네네. 아마 두 분 다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정치 성향이 심지어 같은데 같은데도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생긴 두 분의 이야기인데 그냥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조금 빨리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족들끼리 여행을 좀 가가지고 그쵸. 남편이 정치에 대해서 좀 끊을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아들까지 해서 우리 셋 다 한번 휴대폰이나 이런 거 없이 가족끼리만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하는 남편이 약간 정치에서 관심을 좀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는 방법부터 한번 취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별거를 별거를 아니면 추천해드립니다. 별거.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딱 봐가지고 이제 사연자분이 더 잘 아시겠죠? 나의 성향, 남편의 성향 다 보셔가지고 이 순서를 따다닥 정해서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혼을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감정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눠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로 받고 있거든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뒷이야기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꼭 한번 이제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새로운 사연들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참고해서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